예, 안녕하십니까. 이관영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2편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다중이용업소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에 관련된 그 특별한 법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축법에서 다중이용업소법에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지하층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 규정을 보시면 거기에 다중이용업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하층 규정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그 규칙을 보면 53조 1항 1의 2 지하층의 구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층의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1의 2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이렇게 나오고 그 마지막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여기에 이제 다중이용업소가 언급이 나옵니다. 그 층은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건축법에서 그 피난방화 규칙을 보니까 지하층에 다중이용업소가 들어갈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의 그 거실의 바닥 면적이니까 영업장 면적이죠.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강력한 법이죠.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 15평 정도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를 지하층에 설치하게 되면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법 이 규정 외에는 사실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소방 내용이라든가 안전관리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뒤져도 사실 지하층밖에 나오지가 않고요. 자, 다중이용업소의 그 안전관리 기준이 과연 뭔지 이거를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요. 이 법은 일명 다중이용업소법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법 구조를 보면은 이 소방서장이나 이 소방본부장이 이 부분을 이제 좀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업주에게 이제 안전시설이 좀 미비하면 그거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업을 하시는 분에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민감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사실 우리가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건축 허가를 낼 때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서 허가를 내죠. 그리고 나서 영업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신고를 하려면은 우리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낸다든지 그리고 그 구청에 위생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업신고를 해야 돼요. 이 영업신고를 할 때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면 소방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 다중이용업소라는 부분은 영업신고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업신고를 제대로 받으려면 다중이용업소법에 관련된 제반 안전관리 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중이용업소법을 보면 그 안전시설 등의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소방서장이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소방의 어떤 필증을 내주면 영업신고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소방서가 관련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특별법 시행령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뭐냐, 다중이용업소가 됐다면, 다중이용업소를 설계를 한다면 또는 다중이용업소에 어떤 영업신고를 하게 된다면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의 별표 1의 2를 보면은요.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소방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소방시설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설비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요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죠. 뭐 소화설비는 뭐 개략적인 것들은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예, 소화기라든가 이런 내용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건축 설계를 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이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려면 저수조가 있어야 되고 수압펌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층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를 안 했다면 나중에 이제 캐비넷 형의 어떤 그 스프링클러를 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업소 중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영업장은 뭐냐? 이를 보시면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그러니까 지하층에 설치된 다중이용 업소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밀폐 구조의 영업장, 밀폐 구조의 영업장. 자,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이 산후조리업 그리고 고시원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11월에 사고 난 이 고시원 화재 사건, 여기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2020년 5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이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지금 나라에서 해줄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고시원업을 설치를 하면은 산후조리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간이 스프링클러가 민감하기 때문에 고시원이라든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내용 마쳤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축법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